당신은 아직도 모든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도, 그 역할도, 그 자리도, 그 인정도. 놓으면 불안하고 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서 끝까지 쥐고 있으려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떠올려 보면 정말 필요했던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그저 놓는 게 두려워서 붙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부족할까봐, 뒤처질까봐, 무시당할까봐. 처음엔 그냥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채우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그때는 놓아도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은 끝이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도 불안했고, 사람을 얻어도 부족했고, 인정을 받아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채우고, 또 붙잡고, 또 쥐어짰습니다. 내려놓으면 다시는 못 가질 것 같았고, 손을 펴면 모든 게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지는 것이 곧 안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많이 쥔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도 많아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하고, 역할도 많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래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쥐고 있던 것들이 정말 당신을 지켜줬습니까? 그 많은 관계들이, 그 많은 역할들이, 그 많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정말 편하게 해줬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들을 지키느라 더 불안했던 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가지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잃지 않으려고 애쓴 건지도 모릅니다. 놓으면 끝이라는 두려움에, 비우면 남는 게 없을 거라는 불안에, 그렇게 평생을 꽉 쥐고 살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로 지금도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소중해서 쥐고 있는 건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 가지려 하면 결국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혼내려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을 나무라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잊고 있던 어떤 진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쥐는 것이 많아질수록 삶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거워진다는 것을요. 이제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가지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요. 이상한 일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함께 늘어납니다. 돈이 생기면 잃을까봐 불안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관리해야 할 관계가 늘어나고, 인정을 받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 욕심이 늘어날수록 책임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처음엔 그저 조금 더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지고 나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 신경 쓰고,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은 점점 더 팽팽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신경 써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해할까봐, 챙기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늘 마음 한쪽이 불편합니다. 처음엔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지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관계들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고 나니 그 돈을 잃지 않으려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어떻게 불릴까?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조급해집니다. 역할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모임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았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좋았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들이 나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이 역할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이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대신 채울까봐 끝까지 붙들고 있게 됩니다. 정작 본인은 지쳤는데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내 가치도 함께 사라질 것만 같으니까요. 이것이 욕심의 역설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걱정해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놓지 못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붙들고 있으면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쓸 시간과 마음이 부족해집니다. 쓰지도 않을 물건을 계속 모으면 집은 좁아지고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이미 끝난 역할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려고 했지만 정작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까?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손은 더 아팠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것이 많을수록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더 가지려 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아직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채우면, 조금만 더 가지면 그때는 정말 괜찮아질 거라고. 그 조금이 평생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놓지 못합니다. 이제는 한 번쯤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나를 붙잡아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무게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인생에서 진 것 같고 집착을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놓으면 패배자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분하는 과정이고 무엇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20명, 30명과 겉으로만 아는 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쓰는 대신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너 명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모임에 다 나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생깁니다. 그렇게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오히려 커집니다. 연락이 뜸해도 서운해하지 않는 사람,
자주 만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20명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내려놓으니까 진짜가 보였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건강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오늘의 행복을 미루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조금 덜 벌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선택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역할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놔도 됩니다.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당신이 모든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생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늘 바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채워야 하고, 더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욕심을 덜어내면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처음엔 그 빈 공간이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었다는 걸요. 그 빈 공간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동안 놓쳤던 작은 행복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산책길에 피어난 꽃이 얼마나 예쁜지 그런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적게 가질수록 더 오래 남습니다. 많이 가진 것은 쉽게 흩어지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오래 머뭅니다. 100가지를 대충 가진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지킨 것이 인생의 끝에서는 더 큰 의미로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요. 인생의 전반부는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워야 했고, 쌓아야 했고, 이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더 단단해지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간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가벼운 마음입니다. 더 싸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더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져봤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봤고, 여러 역할을 해봤고, 온갖 관계를 경험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이미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면 진짜 소중한 사람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역할을 내려놓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여유가 생깁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면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야 할 일로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밤에 잠들 때 지키지 못한 것들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다 가지지 않아도 인생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더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의 기준일 뿐입니다. 이제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답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 중에는 이제 내려놔도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역할, 남에게 보이기 위해 붙들고 있는 무언가. 그것들을 놓아줘도 괜찮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그냥 흘려보내도 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삶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가지려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지켜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쥐려 하지 않았을 때 손이 편했고, 많이 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가벼웠고,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았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적게 가져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물어봐도 됩니다. 지금 당신이 꼭 쥐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